세 번째, 황반 변성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황반 변성 급증하는 눈의 생활 습관병이다. 미국에서 황반 변성은 성인 후 실명, 성인이 되고 나서 실명의 원인 중에 첫 번째를 차지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황반 변성증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황반 변성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황반 변성증은 망막 중에서도 사물을 보는 중심인 황반 부위의 이상 혈관이 신생 혈관에 침입해 부종이나 출혈을 일으키고 이것이 증식하면서 황반부를 손상시켜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일본에서 황반 변성증은 과거에는 드문 질환이었지만 최근에 10수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연령상으로는 30에서 60세에 발병하고 60대 이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서 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덧붙여서 실명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1위는 당뇨병성 망막증이다. 사물을 보는 망막 중심부가 손상되는 병이다. 망막의 중심에는 황반부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다. 여기에 사물을 보는 중심으로 사람의 시력을 결정한다. 이 황반부의 뒤쪽에는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황반 변성증이다. 새롭게 생긴 신생 혈관은 급조된 비정상적인 혈관이다. 망막은 황반부에서 나온 시신경 섬유가 시신경 쪽으로 집중해 있으며 원래 혈관이 없는 부위이다. 그런데 황반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여기에 영향을 주려고 맥락막에서 신생혈관이 뻗어나온다. 이 신생혈관은 급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있는 동맥이나 정맥 등의 다른 혈관과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쉽게 파괴된다. 즉 쉽게 출혈을 한다는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생혈관에 출혈이 생기면 핏덩어리가 생기고 황반부는 원방 모양으로 부풀어서 망막에 장애를 일으킨다. 거기서 더 많은 출혈이 생기면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다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다시 출혈이 생기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이 같은 병소가 시신경의 유두부에까지 미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황반부에 있는 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 결과 보려고 하는 중앙 부분이 장애를 받아서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느 때는 중앙 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시야의 중심부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에 이르는 수도 있다. 황반 변성증은 보통 한쪽 눈부터 시작되지만 두 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황반 변성증이 한쪽 눈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23%의 사람이 다른 쪽 눈에도 발병한다고 한다. 황반 변성증은 백내장과도 관련이 있다. 가벼운 백내장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황반 변성증이 걸리는 확률이 80%나 증가하고 소정체가 심하게 혼탁한 중증 백내장 환자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50%나 증가한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망막이 급격하게 노화되기 쉬워서 황반 변성증에 걸릴 위험이 200%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는 안내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경감이 된다. 위험이 경감이 된다. 황반 변성증의 급증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원인이다. 황반 변성증의 발병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망막에 있는 지질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되어 유해한 과산화 지질로 바뀌고 이 과산화 지질의 망막이 황반부가 변절되어서 눈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혈류의 흐름이 나빠졌다는 점도
항반변성이 증가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반부는 눈 속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위이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는 과식,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의 증가 등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과도하게 생성되기 쉬운 요인이 많으므로 항반변성증의 급증에는 활성산소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외선의 경우에 여름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닿은 사람은 항반변성증의 발병이 2배로 늘어나고 반면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은 발병 정도가 40%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다. 동물 실험에서 가시광선의 영향이 증명되었다. 흡연의 경우에는 망막의 혈액순환을 13%나 저하시킨다. 흡연 습관이 있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2.5배나 발병률이 높고 발병하는 평균 연령도 비흡연자가 72세인데 발해 흡연자는 64세로 무려 7년이나 빠르다. 항반부는 시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부위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항반부는 몸속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한 조직이며 동시에 활성산소도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이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나 미네랄 아연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부위이다. 그런데 흡연은 체내에서 비타민 C를 다량으로 소비시키기 때문에 항반변성증 발병의 위험인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영향과 망막신경 세포의 노화가 겹쳐져서 맥락막에서의 혈관 침입이 일어나고 망막의 변성을 일으키는 병이 바로 항반변성증이라고 보고 있다. 항반변성증 발견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반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사물이 일그러져서 보인다. 암슬러 격자라는 그림을 사용하여 이 같은 이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암슬러 격자 그림은 가로 세로 선이 그려진 그림이다. 예. 20, 30m 정도 떨어져서 한쪽 눈에 중앙점이 응시했을 때 선이 똑바로 보이면 정상이고 휘어지거나 일그러져 보이면 항반부에 이상이 의심이 된다. 암슬러 격자. 생활습관변으로 생기는 기타 눈 질환들, 당뇨병성 망막증, 합병증이 되는 눈 질환, 당뇨병으로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합병증으로 망막증에 걸리면 시력이 저하되어서 잘 보이지 않거나 눈앞에 검은 것이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병이 좀 더 진행되면 안저출혈을 일으켜서 실명하게 된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 단계인 단순 망막증에서 전증식 망막증을 거쳐서 증식 망막증으로 진행이 된다. 단순 망막증, 전증식 망막증에서는 망막 내의 출혈이나 백반 등의 병변이 일어나고 증식 망막증이 되면 병변이 유리체까지 미친다. 초기 단계라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병이 진전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실명 위험도 커진다. 그 밖에 당뇨병에 의한 눈 합병증으로 백내장 역시 빨리 진행이 된다. 안저출혈, 다양한 눈 질환의 원인이다. 안저출혈에는 당뇨병성 망막증 외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항반 부위에 변성되는 가령성 항반변성증에 의한 것, 고혈압 동맥경화가 원인인 것, 망막 정맥 분지 폐색증 등에 의한 것 등이 있다. 망막의 세동맥은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의해서 가늘어진다. 세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서 혈압이 아주 높은 상태가 되면 안저에 백반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혈관에서 내용물이 스며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망막의 출혈 부종도 일어난다. 여기 혈압이 높으면 시신경 요도 주위가 부어오른다. 그 밖에 안저출혈은 거미막하 출혈이나 백혈병, 재성, 불량성 빈혈 등과 같은 전신적인 질병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항혈액 응고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또한 공에 맞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강타당하는 등의 외상에 의해서도 안저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다. 중심성 망막염,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잔 뒤에 눈꺼풀이 붓는 증상은 일어나서 2~3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눈을 심하게 비빈 후에 붓는 증상 역시 몇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똑같이 눈이 붓는 증상이라 해도 사물이 보는데
사물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망막의 황반부가 붓는 중심성 망막염은 주의를 요한다. 자칫하면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성 망막염은 한쪽 눈에 쉽게 일어나고 중년 남성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상이 없는 쪽 눈을 감고 중심성 망막염에 걸린 쪽 눈으로 보면 흐릿하게 보이거나 일그러져 보이고 좌우 크기가 달라 보인다. 중심성 망막염의 발병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를 꼽을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나 수분대사가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눈이 부어도 혈액순환이나 수분대사가 순조롭다면 여분의 수분은 혈류를 타고 배설된다. 그러나 혈액순환이나 수분대사가 좋지 않으면 혈이나 수분은 정체되어 있어서 부기가 언제까지나 가라앉지 않는다. 따라서 식습관과 수분의 섭취 방법을 고쳐서 혈액순환이나 수분대사를 순조롭게 하면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 그렇게 개선을 해야 돼. 결막하 출혈, 흰자위 출혈, 유행성 결막염에 걸린 것도 아니고 눈에 외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수면 부정이나 피로가 계속되었을 때 음주 후에 흰자위가 출혈해서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결막하 출혈이다. 그러나 누구나 결막하 출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고 혈관이 잘 끊어지는 사람이 결막하 출혈이 일어나기 쉽다. 결막하 출혈이 일어나는 사람의 식습관을 조사해보면 육류나 고지방 음식, 설탕,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운동 부족이거나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거나 스트레스가 많다는 등의 특징을 지니며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냉증을 호소한다. 이들의 결막 혈관을 살펴보면 흐름이 매우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막하 출혈은 안저 출혈과 달리 시력의 저하나 다른 쪽 눈의 발병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재발하기가 쉽고 눈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건강의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다.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혈류를 좋게 한다면 결막하 출혈이 재발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비문증, 혈액순환과 수분대사가 원인이다. 실제 하지도 않는데 마치 눈앞에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비문증이다. 비문증은 눈동자의 뒤쪽에 위치한 유리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흐려져서 그 그림자가 비쳐 보이는 질환이다. 비문증의 원인은 유리체의 변성이나 노화라고 보는데 나는 혈액순환이나 수분대사가 좋지 않아서 발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나 수분대사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식사요법을 실시하면 비문증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문증은 망막 박리, 안구의 내벽을 덮는 막이 벗겨진 상태나 안저 출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갑자기 비문증이 나타났다면 안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살립종, 단 것과 기름진 음식이 원인이다. 눈꺼풀, 다시 말해서 안검에는 지방을 분비하는 마이봄선이라는 피지선이 있는데 이는 눈물이 금방 마르지 않도록 눈 표면에 지방으로 된 막을 덮기 위해서다. 이 피지선이 지방 등의 분비물에 의해서 막히면 눈꺼풀 속에 반원구 모양의 덩어리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살립종, 콩다리끼이다. 급성 살립종은 빨갛게 부어서 다리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질환이다. 살립종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면 되지만 수술로 제거해도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몇 번이나 수술을 반복하면 마이봄선에서 더 이상 지방을 분비하지 않게 되어 안구 건조증에 걸리기 쉬우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살립종 역시 눈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 것, 기름진 음식,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음식들을 삼가고 식사에 주의를 기울여서 현미, 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질환에 걸린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하루 이틀 만에 치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성인은 치유기간이 반년이나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아이들은 쉽게 낫는데 성인들은 왜 그렇지 못한 걸까? 그 까닭은 아이들은 신진대사가 좋고 부모가 음식이나 음료수를 제한하면 멋대로 먹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성인은 운동 부족으로 비만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식사에 대한 주의도 자기 본의대로 해석하고 좀처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이라도 단 것이나 기름진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면 매우 빨리 치료가 된다. 그렇대요. 천모 난생증, 몸 상태 악화와 암의 전조 증상이다. 천모 난생증은 속눈썹이 나는 방향에 제멋대로인 상태를 가리킨다. 상하 양쪽의 속눈썹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속눈썹이 안구 쪽을 향해 나기 때문에 각막에 닿아서 짜증나고 답답한 질환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된다. 천모 난생증의 원인으로는 눈꺼풀의 혈류가 나빠져서 원래는 혈액이 흐르지 않아야 할 곳에 흘러서 보통은 속눈썹이 나지 않는 곳까지 속눈썹이 자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눈썹을 뽑는 일은 간단하지만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자라난다. 천모 난생증은 온몸의 컨디션이 악화되거나 암의 전조 증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그저 속눈썹이 제멋대로 자라나는 병이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